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큰 그림, 음. 계속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스윙하고 초단타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건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스윙 전환을 하는 거 이게 있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가져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인 거죠. 아까 S2에서 상한가를 치잖아요. 상한가를 쳤는데 어떤 상한가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상한가냐라고 했을 때 음, 일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매수 일량 이 매수 잔량 자체가 음, 이 100만 주면 2천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2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큰 돈이 아니에요. 음. 근데 이 돈 자체가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다. 그러면 음, 홀딩을 할 만하거든요. 그런 종목인 경우에.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끝에다가 한 주 걸어놓고 그리고 한 1시간 아니면 30분 있다가 다시 취소. 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주 매수. 음.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뒤로 가잖아요. 음. 음. 100만 주가 지금 그러니까 이 있으니까. 앞에서 어. 지금 체결은 계속 되고 있어요. 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음. 이 거래량이 계속 있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이 13시에 했다가 한 20분 있다가 취소해버리고 음. 제일 뒤로 그래요. 음. 그리고 나서 한 주 다시 체결한 다음에 여기서 또 취소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취소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취소하고 1시간 있다가 또 취소하고 음. 그럼 계속 내 매수 음. 하려고 하는 그 한 주는 무조건 계속 뒤로 가잖아요. 음. 계속. 오케이. 나는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그냥 보려고 하는 거지. 그 정도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상한가에 대한 예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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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들. 음. 원래는 다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스캘핑을 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사실 이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혜트거든요. 음. 재무제표보다는 음. 일반적으로. 근데 음.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경우에 음. 손절을 하면 재무제표는 거의 안 봐요. 사실 음. 사람들이 음. 이 히트만 보지.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을 좀 직업적으로 하겠다. 음.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을 음, 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체기술이라는 이 책을 최소 3번, 3번 정도를 공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좀 제대로 공부를 할 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넘버 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네, 사퇴 기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상한가 매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섞여 있는 거고요. 오전 30분 이내로 상한가 확 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홀딩인 거죠. 그죠? 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음. 그리고 오전에, 음, 일분봉, 오전에 상한가 치는 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 제가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뒤에 걸고 막 음. 그 얘기 했잖아요. 음. 어,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음. 왜냐하면,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거래량이 무진장 많이 실리거든요. 음. 초창기에. 음. 최초 한 30분 정도? 음.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하는 게 나아요. 음. 최초 한 30분 정도 이상? 음. 여기서부터 30분이면 요만큼이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량이 음.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아요. 음. 그거는 일반론이거든요. 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음. 그만큼이. 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거래량이 5만 주 1분에.
음, 1분에 5만 주. 평소에 5만 주, 막 이게 음, 아니라 음, 1분에 5만 주, 뭐 1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걸려요. 음, 거래가 막 돼버리거든요. 음, 상한가 신난다 하고 막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거래량이 이제 적어지거든요. 지금 음, 보시면 2만 주. 예, 이게 2만 주거든요. 아까 일본에 5만 주, 5만 주만 그랬었잖아요. 근데 음, 280주. 음, 이제 알거든요. 음, 상한가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음, 그러니까 초보들만 모르는 거지. 음, 음,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원래는. 음, 그게, 그러니까 30분 내로 하려고 하다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상한가 쳐버리면. 음, 지금 이 종목이 보시면, 예, 스캘핑 대상 종목이잖아요. 팍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내가 산다 그러면 여기서 샀겠죠. 음, 산다 그러면. 전 음봉을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 양봉이거든. 음, 이 정도 가격대에 내가 산다. 음, 그래서 지지선을 이렇게 커서 이쪽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상한가가 훅 가버린 거죠. 2분 만에. 고민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캘핑을 해야 되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홀딩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더 갈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오늘의 상한가는 사실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덮는 음, 그죠? 음, 그리고 사실 저 이틀을 빼면 다섯 달, 여섯 달, 최소 6개월을 덮는 음, 장대양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그죠? 굉장히 센 장대양봉인 거예요. 음, 6개월이면. 음, 그럼 거래량도 무진장 실렸을 거고 그죠? 음, 오늘 이 거래량 자체가. 음, 그러면 이 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호재가 발생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이해되죠? 음, 이 누보가. 음. 그런데 판다. 왜? 나는 스킬핑 하니까. 는 알고 되겠지. 그거는 아니라 음, 차라리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낫다. 음, 그러니까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그죠? 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예제에 해당되는 음, 트레이딩 정의 잠깐 보시면,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지금 이게 위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금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서 며칠 정도의 보유하는 하루에서 며칠 정도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이라고 제가 일주일, 말씀드렸고 길어야 한 달인 거예요. 길어야 한 달 이내. 그래서 한 달 이상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루에서 하루에서 3개월 정도는 단기 투자. 음,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상한가를 쳤어. 음, 나는 단기 투자 하려고 했는데 어, 예상 수익보다는 더 많이 난 거죠. 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뭐, 단기 투자를 생각을 했는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외인들이 그런 매매 패턴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좀 팔고, 음, 그죠? 음, 여기서 이제 엔벨로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 팔고 또 밑에서는 좀 사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음,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에서 며칠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스윙 트레이딩에서 이 자산 보유는 통상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길지만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자산을 보유하는 음, 매매 후 보유하는 바이 앤드 음, 홀드 투자 전략보다는 짧은 음,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짧다는 거죠. 음,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린 여기에서의 스윙은 2주 정도 기준으로 음. 그래서 좀 청산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 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스윙 트레이딩이 아니라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인 것뿐이고 이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 매매. 그래서 이 하루를 넘지 않는 그런 매매 방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루는 24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왜 거래도? 아니 그것도 물론 있는데 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양봉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양봉. 음, 종가에서 사서 음, 다음날 아침에 수익 내고 청산을 시킨다면 음, 얘는 실패를 했죠. 음, 근데 얘는 성공을 했죠. 음, 그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이 종가에서 사서 음, 다음날 얘는 수익을 조금 많이 냈을 수도 있겠죠. 음, 첫날 사서 음, 둘째 날 좀 수익을 많이 내는. 음, 누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데 어, 이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 상한가 근처에 있는 애들을 보통 많이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상한가 막 치다가도 음, 내가 이 첫날 샀다. 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상한가를 치면 이날 이제 청산시켜버리고 음, 종가에서 못 들어가니까 음, 상한가 쳐서 못 들어가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시초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쫄아서 못 들어가거든요, 음, 일반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간다 그러면 얘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네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첫날 들어가서 다음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음, 이런 매매 방식. 음, 그래서 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음날 이 갭상을 못 한다 음, 그러면은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음,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하루를 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서 오늘 청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일단 음, 그런 사람들은 눌림목 공략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은 거고 그래서 급등주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 타겟팅은 얘가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위키백과에 있는 가장 최신 정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말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데이 트레이딩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 해가지고 지금 똑같죠, 그죠? 음, 달라진 게 없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없네요. 음,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여기에서의 지지백과사전 유사는 정의가 있네요. 지금은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요. 스텔핑 없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태핑. 그다음에 아까 스윙 트레이더는 있고, 스윙 트레이딩은 위키백과는 있고, 그죠? 근데 보시면, 두산백과는 있죠. 그죠? 데이 트레이딩만 있고, 위키백과에만 스윙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이 둘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직도 정의가 어떤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증시에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미흡한 거죠. 아직. 음, 음, 그렇다는 거는 정의가 아직 제대로 이 백과사전에 안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여전히 블루오션인 거예요. 음,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나만의 매매법이 있고 그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량주나 성장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 찾아보잖아요. 음, 지금 한 10년 넘게 제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돼 있다는 거는 아직도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런 데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정의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데이 트레이더의 이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의 정의인데 이 정의가 이제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음, 아까 스윙 트레이딩하고 스캘핑하고 음, 이게 두산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음, 이게 2023년 4월 21일 오늘 네,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여전히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음, 스캘핑이 뭔지를 몰라요. 스윙 트레이딩이 뭔지를 몰라요. 데이 트레이딩은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보긴 했어.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런 게 기회인 거죠, 기회. 요게 바로 기회를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 정의가 정확하다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말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용어의 정의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백과사전에 이런 식으로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을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원인 거죠, 회사원. 음, 어, 회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회사원은 공부를 안 해요. 음, 어, 보고서는 읽어요, 보고서. 보고서는 읽죠. 보고서는 읽는데 학문적인 접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음, 우리 회사 생각해도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그 이론들을 공부를 안 해요. 음, 이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근데 증시에는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 서적들 막 찾아보면 다 나오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부분은 이 차트 기술 이 책에 웬만한 내용들 다 있는데 공부를 안 하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블루오션이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고마운 거죠. 개인 투자자로서.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펀드를 들어서. 음, 근데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 당연히 안 좋거든요. 걔가 공부 안 하니까. 그걸 당연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월급은 또 가져가야 되고. 내 펀드로 맡겨놓은 그 돈에서 일부 떼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그거는. 초단기 매매는 직장인은
알 필요가 없다. 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인들 특히. 음, 이 초단기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귀찮은 거지. 음, 그리고 초단기 매매는 본업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오는 매매 패턴이 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없었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형님이 이제 오늘 살려고 할 때 음, 이렇게 상대분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조금 배운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날 사. 음, 이날 살려고 하는데 좀 있으면 뭐 회의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사면 돼요. 점심시간에 사도 돼요. 예, 이날이 어제잖아요. 어제인데 분봉을 보시면 어제 점심시간이면 12시에서 1시 사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그 이 초단타를 배웠어. 그러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요 타이밍 정도에서 사면 되겠구나.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날은 저점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켜놓고 밥 먹으면 되거든요. 밥 먹다가 이거 돌파됐네? 이쪽이 눌림목이네? 음, 이쪽에서 사도 되고 이쪽에서 뭐 사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사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미 오늘 시가가 여긴데 지금 음봉이에요, 음봉. 사면 안 되겠구나. 음, 음, 그죠? 점심시간에도. 음, 10시에 이제 뭐 9시에서 10시에 회의가 끝났어요, 10시. 이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봉이네? 음, 사면 안 되겠네? 음, 사더라도 음, 요때 사면 되는구나.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음, 사더라도 정성 돌파를 요때 했으니까 요때 사구나. 음. 그죠? 2시 20분이라고 했으니까 2시 20분이면 이 이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성 돌파를 못 하네요. 그죠? 마감 시간에서. 정 마감 시간에도 안 됐죠. 돌파를 못 했죠. 음, 그럼 못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운봉이라고 하죠. 운봉. 음, 네. 운봉. 음, 여기로 꼬들이 나온.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초단타를 배웠다면 음, 저런 위치에서는 안 샀겠거니. 음,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종목을 내가 이제 보는데 그냥 평소에 이제 관심 있어서 봐요. 예? 관심 있어서 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이런 애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애들. 음, 18만 주가 떴는데 음, 이거 100% 손절이잖아요. 음, 그죠? 음, 18만 주 뭐 음, 15,000원에 팔았는데 봉하나의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그죠? 마이너스 1.8% 거의 한 2% 정도의 마이너스 2% 정도의 봉이에요. 근데 손해는 1%만 봤다고 쳐. 1%.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8만 주예요. 18만 주. 18만 주에. 가격은 한 절반 가격. 1400, 1400 곱하기 1435원 정도에 내가 이제 정리를 했다고 치고, 이거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1%라고 치면 곱하기 0.01이잖아요. 그죠? 이돈. 258만 원. 음, 이 사람은 258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순식간에 258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음, 이런 매매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만 그랬냐면, 이 사람도 그랬겠죠? 이 사람. 이쪽에서도. 보면은 거래량이 1292주.
근데 이 1290주? 뭐 한 요 정도 들고 있다고 치고 가격은 저거 1,400. 1465원. 1465원. 이게 얼마,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이게 가격으로 치면 뭐 한 100만 원 돈, 한 200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손해본 가격이 뭐 0.75%? 0.75%라고 쳐요. 그럼 맞아. 곱하기 0.075잖아요. 7억. 음, 이렇게. 음. 그러면 14만 원이지, 14만 원. 7.5%는 0.75 아니야? 네? 0.75? 0.75가 그러면 75%잖아요. 지금 아, 2 0.075. 0.75. 그러면 14,000원. 14,000. 예, 14,000원. 14,000원이면 수수료. 점심값이네, 점심값. 그럼. 예. 뭐, 이런 매매 패턴을, 그러니까 이 사람 더 심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끌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65%, 3,500주 정도를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굳이 이렇게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돈 많은 할배 패턴식의 돈이 썩니 가니까 저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매매하는 거를 모으면 음, 한두 번만 저 사람이 그거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막 저렇게 매매를 해버리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만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저렇게 한 번에 막 팔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기어 있는 틱이 많은 경우에 저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회식을 하게 되면 데이 트레이딩 이제 전업 투자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날이 중간중간 있을 수가 있죠. 안 바쁘고 뭐 음, 이쪽으로 이제 좀 신경이 많이 간다 그러면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음, 이 돈을 이제 까이겠죠. 근데 준비가 돼 있다면 그죠? 어느 날 내가 좀 용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낙지잡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뻘에 나가면, 음, 낙지 잡아가지고 팔면 이제 돈이 되잖아요. 음, 그게 이제 몸빵이긴 하지만. 음, 근데 내내 이 전업 투자자도 몸빵이니까 그냥 컴퓨터만 켜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음, 이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 낚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 음, 낙지잡이하고 이 포인트만 잘 공부해 놓으면 음. 잘 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낙지잡이는 좀 굉장히 과한 비교긴 하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 뭐. 그치, 힘들지. 이것도 힘들지, 뭐. 이것도 쉽진 않죠. 음, 음, 다른 내용들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보통 이제 하루 일과 뭐 음, 그냥 러프한 일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장이나 유럽장이나 뭐 저는 이거를 장 시작하기 전에 하거든요. 음, 매일 해요, 매일. 음, 거의 매일 해요. 미국장 매일 보고 유럽장도 매일 보고 지표도 거의 매일 확인하고 음, 그다음에 국내장도 무조건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지수 가지고 이제 음, 지금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뉴스 공시 이런 거 이제 음, 뉴자 이렇게 떠 있으면 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장 시작을 딱 하면 음, 이제 세팅이
예를 들어 2천만 원 기준으로 20종목이 세팅이 딱 돼 있어. 첫 번째 세팅이야. 그러면 항상 내가 뭘 팔아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물타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신규 매수 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는 항상 청산이 먼저예요. 청산이.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 그리고 물타기는 오후니까 좀 뒤에 우선순위가 좀 있죠. 근데 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아. 그럼 오전에도 사고 오후에도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경우에는 배가 우선순위가 또 높기 때문에 이 청산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생긴 돈 가지고 이 물타기 하려고 한 그 종목 또 사고 그 다음에 신규 배수 순서는 예,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1순위는 청산, 2순위는 물타기, 3순위가 신규. 스캘핑을 기준으로 봤을 때 9시 시초가 진입하는 거는 상한가를 친 애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인데 1% 이상의 갭상향봉 뭐 이런 애들 타겟팅을 어떤 애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기준은 상한가가 먼저예요. 상한가가.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S2의 상한가 쪽에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어제 상한가를 친 애들은 이렇게 얘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죠. 오늘도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어제 상한가를 친 상태에서 30% 상한가죠. 오늘 갭상을 해버리면 이런 갭상인데 15% 갭상이잖아요. 갭상. 이런 애들은 거의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시초가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한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한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이 점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점상에 점상 이날도 이 이틀은 못 사요. 이날은 살 수 있잖아요. 네, 이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초가로. 그러니까 어떤 상한가를 내가 지금 찾고 있냐. 지금 얘도 이 상한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첫 번째 상한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상한가를 찾았어. 그럼 호가창 이렇게 봐서 매수 호가에 지금 얼마나 걸려 있냐? 26억? 아, 얘는 약한데. 그러면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죠. 뭐. 상한가를 딱 쳤어. 23만 주야. 그죠? 근데 지금 26,000원이야. 그럼 얘는 한 50억 정도 되잖아요. 걔보다 두 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은 거예요. 돈을 봐야 되지. 이 수량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곱하기 이 매수 잔량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를 찾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상한가면 이날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다음 날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초가로. 다음 날 시초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첫 번째 이 상한가 다음 날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상한가를 왜 찾아? 이 시초가로 들어갔어. 실패해. 그럼 물타기 해야 되잖아요. 언제?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이 양봉에서 물타기를 했다면 물탄 물량을 덜어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고 올라갔다가 3분의 1푼트 내려가면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청산도 못하게 하네요. 홀딩인 거죠. 이해되셨죠?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다음 상한가를 이렇게 찾고, 그죠? 상한가죠? 음, 시초가로 들어가고, 음, 그죠? 그럼 내가 시가가 9%에 한 10% 정도에 들어갔는데 고가는 19%야. 그러면 음, 한 10%가 오른 상태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런 데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음, 갭상이면 조정받고 음, 더 오른다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그냥 더 쳐버렸잖아요. 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또 상한가를 쳤어. 그러면 시가로 들어갔는데 음, 떨어졌어. 음, 그러면 물타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물타기를 해요? 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왜? 갭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얘기. 그죠? 음, 여기도 반복되고, 음, 그죠? 음, 양봉 사면 더 가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3분의 1포인트에서 청산하면 종가에서 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종목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고. 음, 그런 얘기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음, 이 종료 후에 내가 이제 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이 다음 장 먹거리 준비를 할 때 음, 기준은 상한가가 항상 기준인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급등주를 봐야 되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순서가.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음. 좀 쉴게요.